해리 왕자가 왕실을 나간 이후 폭탄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실을 떠난 이유가 아내 메건에게 세뇌되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불륜, 형과의 갈등 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이라고 밝혔죠. 불륜 결혼식. 해리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찰스 3세는 아내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은 나에게 장자뿐만 아니라 혹시 모르는 예비용까지 안겨주었네. 찰스 3세는 이 말을 마치고 곧바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그는 현재 영국의 왕비 카밀라와 불륜을 즐기고 있었죠. 다이애나 공비도 사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불륜녀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불륜을 알고 있으니 제발 끝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카밀라는 되려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온 세상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고 2명의 아름다운 아들도 있어요.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사실 카밀라의 입장에서는 다이애나가 자신의 남자를 뺏어간 악녀였습니다. 원래 자신이 먼저 찰스 3세와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카밀라는 23살에 22살의 찰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급격히 빠져들었지만 1년 후 돌연 헤어졌죠. 이들의 이별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왕자인 찰스와 결혼하려면 처녀여야 했지만 카밀라는 이미 수차례 애인을 사귀어 처녀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국 왕실에서는 혈통을 따져 귀족과의 결혼을 선호했는데 카밀라의 아버지는 평민 사업가 출신이었죠. 둘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찰스가 해군에 복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헤어졌고 이후 카밀라는 군인이던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남아있었죠. 이후 찰스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강요로 스펜서 가문과 어울리게 됩니다. 영국 전 총리 윈스턴 스펜서 처칠이 속한 스펜서 가문은 영국 최고의 명문 집안 중 하나로 백작 존 스펜서에게는 장녀 사라, 차녀 제인, 막내딸 다이애나 총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들 찰스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일부러 스펜서 가문과 함께 어울리도록 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도록 했죠. 당연히 찰스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았을 테고 3명의 딸 중 가장 나이 차이가 적은 사라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활발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라는 새침하고 수동적인 막내딸 다이애나에 비해 찰스와 말이 잘 통했고 엘리자베스 왕비도 둘의 결혼을 밀어주어 사라와 찰스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문제가 터지는데 호탕한 성격의 사라가 자신과 찰스와의 관계를 영국 언론지에 불어버린 것이죠. 사라는 인터뷰가 비공개인 줄 알고 기자에게 자신의 인기를 과신하며 애인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찰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가 자신을 쫓아다녀 만나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기자는 이 인터뷰를 기사에 실어버렸고 인터뷰를 보게 된 찰스는 크게 분노하며 당장 사라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 대신 그녀의 동생 다이애나와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 12번의 만남 끝에 결혼했죠. 1981년 7월 29일 둘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다이애나의 아름다운 미모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화려한 웨딩드레스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이애나의 허리가 눈에 띄게 얇아 보이는데 그녀의 허리는 23인치로 처음 드레스 피팅 때와 비교해 약 6인치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다이애나는 찰스가 허리살이 좀 통통하네요? 라고 지적한 말에 충격을 받아 폭식증을 앓았고 급격히 살이 빠진 것이었죠. 안 그래도 예비 왕족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까지 자신을 지적하자 스트레스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또 음식을 겨우 먹어도 곧바로 토해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결혼식장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 여친 카밀라의 등장인데 그녀는 아이보리에 가까운 원피스에 흰색 면사포까지 쓰고 누가 봐도 신부인 것 같은 복장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모습에 다이애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이애나는 카밀라를 몇 안 되는 왕실 친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카밀라는 일부러 다이애나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결혼식 웨딩드레스 피팅날 함께 가줄 정도로 다이애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찰스 곁에 맴돌기 위한 카밀라의 연기에 불과했죠. 사실 카밀라와 찰스는 다이애나와 결혼이 결정되기 전부터 다시 사귀고 있었고 애초에 다이애나와 결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카밀라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좋지 않아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남편에게 잘하다 보면 찰스의 마음이 돌아오리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찰스는 신혼여행에 카밀라가 선물한 커프스를 달고 다니며 마음만은 카밀라와 함께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종종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도 알잖소 라며 사랑을 속삭였죠. 다이애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를 찾아가 남편의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끔하게 혼내 망가져가는 가정생활을 붙잡아 주리라고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여왕은 왕세자가 구제불능이구나 라고만 응답하며 아들의 불륜을 방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더 이상 왕실에는 희망이 없다 판단하고 왕실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려 했죠. 다이애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몸이 닿기만 해도 병이 옮는다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에이즈 환자들과 손을 잡으며 이들을 위로했고, 해외 순방 중 아이들을 만나면 꼭 무릎을 꿇어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람들은 소탈한 다이애나에 환호했고 그녀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왕실 여론조사에서 찰스는 17%의 호감도를 받은 반면 다이애나는 47%를 받을 정도로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는 압도적이었죠.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좋아할수록 찰스는 더욱 냉랭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사실 그는 다이애나의 인기를 질투하고 있었고 그녀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삐뚤어진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해외 순방을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이애나에게 더 관심 갖는 것을 질투하며 앞으로 혼자 와야겠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찰스의 호감도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의 유선 성생활이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한폰 게이트. 이 내용은 1989년 찰스와 카밀라가 은밀한 관계를 즐기며 통화하던 녹음 테이프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의 몸속에 들어가 있고 싶다며 탐폰을 거론하자 사람들은 경악했고 일명 탐폰 게이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게 되죠. 둘의 대화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찰스 왕세자는 특히나 카밀라와의 성관계를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부녀였던 카밀라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찰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준 것이죠. 반대로 찰스가 첫 경험 상대였던 다이애나는 침실에서 미숙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집사였던 폴 버렌은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의 처녀성에만 집착했을 뿐이라며 다이애나를 침대로 끌어들인 순간 찰스는 목표를 달성해 그 후 그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찰스와 카밀라의 불륜 대화가 공개되자 영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왕이 탐폰 운운하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음란한 대사를 남발하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했죠. 찰스 왕세자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해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합니다. 사실 다이애나는 신혼 때부터 찰스와 카밀라의 불륜을 알고 있었기에 탐폰 게이트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다이애나 또한 남편에게 복수하듯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승마 코치인 제임스 휴잇부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아들까지 그녀는 다양한 계층의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는 존 F 케네디 주니어에게 푹 빠져 첫날부터 동침하고 재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런던에 돌아온 뒤 점성술사가 두 사람은 연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라 하자 마음을 돌렸죠. 결국 양측의 끝없는 연문설이 퍼지자 영국 왕실은 둘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가했고 1996년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다이애나는 찰스에게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나 싶었지만 1년 후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연인 알파헤드와 저녁 식사를 즐긴 뒤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사고를 당한 것이죠. 당시 운전을 하던 앙리폴은 다이애나에게 따라붙던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전복되었고 남자친구 알파헤드와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했죠. 다행히 다이애나는 사고 직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지만 파파라치들은 사고를 목격하고도 구조를 시도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벌기 위해 다이애나의 사진을 찍었죠. 아무도 신고를 도와주지 않아 다이애나는 사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2시간이 걸렸죠. 결국 다이애나는 36세의 나이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국 언론과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찰스가 카밀라와 재혼하기 위해 장애물인 다이애나를 죽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다이애나의 집사였던 폴 버렌은 다이애나로부터 받은 편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남편이 카밀라와 재혼을 위해 내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이애나의 죽은 배후에 찰스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카밀라는 다이애나가 죽기 전 남편 앤드루와 이혼을 서둘렀기에 더욱 의심스러웠죠. 영국 당국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런던 경찰청에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사 결과 다이애나의 죽음에는 어떤 의도적인 살해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명백하게 운전사의 음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찰스 왕세자는 음모론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찰스 왕세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카밀라 또한 길거리에서 야유를 당하거나 거리에서 빵을 맞기도 했죠. 세상의 반대에도 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찰스는 공식적으로 카밀라와 결혼을 선언하죠. 카밀라와의 결혼. 2005년 찰스와 카밀라는 시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심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조촐하게 치러졌고 여왕도 참석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결혼을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오래도록 변하지 않은 수뇌보 같은 사랑을 이제는 인정하자는 여론과 불륜으로 얼룩진 왕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했죠. 사실 둘의 재혼을 가장 반대한 건 그의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해리 왕자는 어머니의 죽음의 일정 부분 카밀라의 책임도 있다 생각해 아버지에게 연애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제발 재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죠. 하지만 찰스는 결혼을 강행했고 이후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찰스는 왕, 카밀라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행히 원래 바닥을 치던 찰스 왕세자의 평판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장수 덕분에 점차 사그라들었고 이후 카밀라가 찰스의 옆에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며 왕실의 책무를 다하자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불륜이었을지라도 찰스 3세와 카밀라 둘 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폭풍 같은 과거의 스캔들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은 왕실. 하지만 곧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납니다. 바로 해리 왕자가 왕실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무거운 진실들을 파헤쳐 놓은 자서전 스페어를 출간한 것이죠. 찰스 3세와 다이애나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형 윌리엄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형은 왕위 계승자, 자신은 예비용이라 불렀고 그의 침대와 옷장은 항상 형보다 덜 화려했죠. 하지만 해리 왕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엄마 다이애나는 아들 2명을 똑같이 사랑했고 엄마와 있을 때면 해리는 아이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가 기숙학교를 가기 전날 밤 양말에 사탕을 채워 넣는 장난을 치거나 파파라치들에게는 물풍선을 던지라며 유년 시절의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이애나는 그의 곁을 떠나게 되죠. 한동안 해리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파파라치를 피해 숨어 있는 거라고,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했죠. 이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인 그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언론은 그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문제야, 바람둥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악동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전면 반박합니다. 영국 언론이 단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기사를 찍어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가 중독재활원에 봉사활동을 가면 기자들은 그 사진을 찍어 마치 그가 재활시설에 입원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짜 기사를 믿지 않을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친구조차 그에게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 이야기하자 그는 언론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자들은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식료품을 사러 가는 길에는 항상 파파라치가 따라붙었고 형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노골적으로 승계서열에서 한 단계 더 밀려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죠. 평범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해리는 마치 어항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자를 만나면 내 지위를 밝혔을 때 눈이 동그래지는 여자가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에 눈이 동그래질 여자를 찾고 싶었죠. 그러다 여배우 메건 마클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 슈츠의 여주인공 메건 마클은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가 좋기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해리는 이 사진을 보고 그녀에게 반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필터가 쓰여진 장난기 많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 생애 처음 운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해 그녀를 소개받아 사귀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도 영국 언론은 역시나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여친이 이혼녀인 것에 대해, 미국 흑인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죠. 그러면서 왕실 가문 내 갈등도 격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형 윌리엄과 아내 케이트는 드라마 슈츠의 팬이라며 메건을 환영해 주었지만 영국 언론이 냉랭해질수록 이들도 메건에게 점차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식을 앞두고는 넷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수염 사건입니다. 원래 수염 기르는 걸 좋아했던 해리는 메건도 자신의 수염을 좋아하자 결혼식 때 수염을 기른 채로 식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에게 간곡히 부탁해 그녀의 허락을 받아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형 윌리엄은 자꾸 시비를 걸며 수염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가 계속 거절하자 윌리엄은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며 자르라고 했고 심지어 동생에게 명령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해리는 형에게 수염이 왜 그리 중요한 건지 캐물었고 윌리엄은 그제서야 자신은 수염을 잘랐는데 왜 너는 기르냐며 질투 섞인 진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왕위 계승자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된 규칙이 해리는 피해가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것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해리는 형이 점차 자신과 메건을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형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시동생이 무례하고 마차를 만들고 직원들 절반을 따돌린다며 뒷담화를 쏟아내었죠. 물론 해리 입장에서 형의 이야기는 모두 언론이 메건에 대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형은 메건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언론이 만든 메건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언론의 부도가 더 심해지고 가족 내 갈등이 일자 해리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영국 왕실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껏 세상 속에 갇힌 삶을 살았으니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찾아 왕실을 떠나 날아오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책 자서전 스페어는 해리 왕자의 유년 시절부터 그가 왕실에서 독립하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물론 해리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어 완벽한 진실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개인이 왕실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들에게 당연히 노출되어야 하는 환경을 해리 왕자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왕실은 어떤 규칙을 강요했고 메건과의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니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스페어, 저자 해리 왕자.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